일론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트위터를 인수했는데요. 최근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에 합의한 이유는 트위터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트위터는 25일 일론 머스크에게 자사를 약 440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거래로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 제국이 확장할 수 있고 세계 최고의 갑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셜 네트워크 중 하나를 관장하게 됩니다. 머스크는 25일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기반이고 트위터는 인류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되는 디지털 광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위터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회사와 사용자 커뮤니티와 함께 작업하기를 고대한다. 라고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세간의 이목을 끌면서도 논란이 많은 트위터 사용자입니다. 그는 트위터에 8,3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밈을 공유하고 회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부터 정치인을 모욕하고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퍼뜨리고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것까지 모든 것에 트위터를 사용해왔습니다. 머스크는 새로운 기능으로 제품을 개선하고 알고리즘을 오픈소스로 만들어 신뢰를 높이고 스팸봇을 없애고 모든 사람을 인증함으로써 트위터를 더 좋게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나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트위터에 남아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25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혐오 표현, 잘못된 정보, 괴롭힘, 기타 유해한 콘텐츠를 억제하기 위한 트위터의 노력을 되돌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되살릴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계정은 의회 폭동 이후 폭력 선동에 대한 트위터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작년 초에 삭제됐는데요. 그의 계정 복원은 다가오는 2024년 미 대선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U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인 티에리 브루통은 26일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인수한 트위터를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EU는 불법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두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규칙에 맞게 조정할 것인지는 트위터에 달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는 일론 머스크가 유럽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해한다. 유럽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회사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한 브루통은 EU에서는 오프라인에서 금지되는 콘텐츠가 온라인에서도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U의 27개 회원국가 의원들이 지난주 합의한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 콘텐츠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됩니다. EU의 합의는 16시간이 넘는 협상 끝에 이뤄졌는데요. 디지털 서비스법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고삐를 재려는 마르그레테 베르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회 전략 중의 일부입니다. 지난달 베르타게르는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획기적인 규칙에 대한 EU 27개국과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었는데요. 이는 유럽에서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적인 사업 관행을 변경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르면 규칙을 위반한 회사는 글로벌 매출의 6%까지 벌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EU에서 영업을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종교, 젠더, 인종, 정치적 견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에 기반한 타깃 광고를 금지합니다. 다크 패턴도 금지되는데요. 다크 패턴이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회사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검색 엔진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와 관련된 허위 정보에 의해 촉발됐습니다. 기업들은 규제기관과 연구기관의 알고리즘 관련 데이터를 넘겨야 할 수 있고 컴플레이언스 감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연간 수수료로 글로벌 연수익의 0.05%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티에리 브루통 집행위원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관리받기에 너무 큰 것처럼 행동하는 시대는 디지털 서비스법과 함께 저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그레테 베르타게르 집행위원은 오늘의 합의를 통해 플랫폼들이 자사의 서비스로 사회와 시민에 가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테크 산업을 겨냥한 EU의 세 번째 중요 법률인데요.
실리콘밸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들이 연방의회 입법을 성공적으로 막아온 미국과는 뚜렷하게 대조됩니다.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주요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반면에 미 의회는 경쟁, 온라인 프라이버시, 허위 정보 등의 대처에 있어서 여전히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알렉산드라 기즈 유러비의 녹색당 의원은 새로운 법률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즈 의원은 디지털 서비스법의 초안 작성을 도왔는데요. 이미 일본, 인도, 기타 국가들의 의원들과 법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럽 당국이 빅테크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권한을 얻었다고 해도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프라이버시 활동가인 조니 라이언은 유럽 당국은 빅테크를 통제하기 위한 기존의 강력한 도구들을 제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욱 엄격한 집행을 요구해 왔는데요. 유럽 당국이 새로운 세트의 도구들과 함께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구글은 성명에서 디지털 서비스법의 목표를 지지하지만 디테일이 중요할 것이라면서 남은 기술적인 디테일을 바로잡기 위해 정책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는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안전하도록 보호하는 것이 자사의 최우선 순위라면서도 아직 법률의 세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과 메타는 코멘트를 거부했고 틱톡은 코멘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이슈 브리핑은 세계 유수 언론이 중요하게 다루는 국제 이슈를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